하청 노조 입장에서는 뭐 분리가 원칙이긴 한데 원청 노조랑 같이 교섭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이게 3월 10일에 시행되면 첫 적용 사례는 언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노동자들까지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교섭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섭 절차 및 그 결과가 중요한데요.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가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적된 상황이고, 양극화의 가장 큰 것은 기업별 격차였습니다. 이 격차 해소가 된다면 경제성장 전반의 활력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비용도 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이 혼재 작업을 할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원하청이 산업안전 관련해서 교섭을 한다면 그것은 비용인가? 그 결과 중대재해가 줄어든다면 그 기업의 비용으로 갈 것인가? 라는 측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게 좀 더 저희들이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하청 노조, 첫 번째는 노사 자치입니다. 교섭은 노사 자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하청이 공동 교섭하겠다면 저희들은 그거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도 노동계도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그것은 바로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대원칙에 기초해서 원하청 간에 같이 연대하고 교섭한다면, 그것이 또 원청 입장에서도 두 번 교섭할 걸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당하게 분리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을 고려한 고민이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뭐였죠? 첫 사례가 언제? 첫 사례. 3월 10일 이제 개시가 되면 아마도 지금 노동위원회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간에서 잡아보면 교섭 개시가 시작되고 교섭 공고를 하게 되고 또 사용자를 또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고 또 실질적 교섭이 진행되어야 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춘추를 이야기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은 예상할 수는 없으나 올 봄에 저는 춘추라기보다는 봄의 대화가 정말 만개하기를 바랍니다. 곳곳에서 테이블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대화의 꽃이 이곳저곳에서 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법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교섭권만큼 중요한 건 교섭력이라고 했는데,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말로 악용된 사례가 많고 소수노조를 배제했고 하지만 하나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동일한 노동 조건에 동일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더 큰 가치로 둘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가치는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한, 따라서 특히나 어려운 하청 노조는 더 힘을 합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원청에서 못했던, 그동안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못했던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새로운 노사관계에서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청 노동 사용자의 의무를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는 하청 사용자가 이것을 회피할 이유가 있는지 반문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선량한 하청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과 분배라든지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도 기성비에 막혀서 또는 본인의 지불 여력 때문에 못했던 것이 어쩌면 원하청 간의 교섭을 통해서 산업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물꼬가 틀어진다면 이거를 하청 사용자가 해태하거나 방기할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으로 뭐 필요하다면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